운동의 표현 가는 것부터 한번 가보자. 50페이지. 토크 평형은 나중에 맨 끝에 또 시간 여유가 되면 좀 하자. 자, 운동의 표현인데, 우리가 앞에서 조금 배웠던 운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일단 크게 보면, 앞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게 요거 했어요, 요거. 맞죠? 시그마 F가 0이다. 이 물체는 이런 상태를 우리가 힘의 평형 상태라고 했고, 힘의 평형 상태에 있는 물체의 운동은 무슨 운동이다? 가속도가 없기 때문에 등속도 운동 할 거야, 얘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운동, 거기에는 정지도 포함이다, 이거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이제 지나고 나면 얘에 대해서 살펴볼까? 시그마 F는 있는데, 0은 아닌데, 일정. 당연히 요 F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 물리량이다, 이거지. 그러면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변하지 않는 상황. 그러면 힘이 0은 아니기 때문에 뭐가 있겠어, 이 물체는. 요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을 다 더한 결과 알짜 힘이 그 물체한테 질량의 반비례하게 뭘 만들어준다? 가속도를 만들어준다 했어요. 그러면 가속도가 있는 물체는 이제 뭐가 변하겠어? 속도가 변할 거예요. 자, 근데 딱 이 가속도가 뭐인 상황에 대해서 일정한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면 가속도가 일정하니까 무슨 운동일까? 등, 등속도는 아니지. 속도가 변할 거예요. 가속도가 있으니까. 등가속도 운동이에요.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오늘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우선 운동에 대해서 이게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물리량들, 이런 거 살펴볼 거예요. 일단, 이동 거리와 변이. 얘는 위치에 대한 표현이에요. 자, 속도를 가지고 어떤 물체가 이제 정지한 게 아니고 움직인다면, 이동 거리라는 표현, 여기서 데이터 S, 이동 거리라는 표현은 이 물체가 실제로 우리가 봤을 때 얼마만큼 이동을 했니? 그 거리에 대한 표현이다, 이거지. 당연히 이동 거리나 그 변이는 단위가 뭐겠어? 얼마만큼 길이 동안 이동했니니까. 단위는 미터일 거야, 미터. 그리고 여기 변이를 이제 이동 거리랑 좀 차이를 두고 설명할 건데, 변이는 실제로 물체가 위치가 어떻게 변했니? 그런 결과적으로. 그게 변이야. 자, 저 식의 표현에서 어떤 물체가 그냥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다면, 이 물체가 계속 오른쪽으로만 갔다면, 이 물체의 실제 이동 거리, 이동 거리와 이 물체의 위치가 여기서 여기까지 변했다 하는 위치의 변화량은 다를 이유가 없어. 자, 근데 만약에 물체가 돌아오는 운동을 했다면, 가는 것도 있는데 가다가 돌아올 수 있잖아. 이렇게 돌아오는 운동을 한다면 이 물체는 실제 이동 거리는 얼마만큼인데, 이만큼이 실제 이동 거리인데, 위치는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변했니 하면 위치는 요만큼 변했다 하면 우리가 알 수 있다 이거지. 근데 요때는 이제 이동 거리와 변이를 구분 지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여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 자, A점이 여기 있고 B점이 여기 있어요. A점에서 시작해서 B점이 도착점이에요. 근데 그 이동 경로는 다양할 수 있잖아. 그치? 그렇다면 의도가 보이지? 이동 거리는 얘가 실제로 이동한 길이 5m고, 변이는 결국 위치가 처음 위치에서 나중 위치까지 얼마나 변했니? 요거는 직선으로 이어준 몇 미터? 3m가 위치의 변화량이다 이거지. 근데 이동 거리는 총 5m 이동인데 요 5m의 표현에는 방향의 표현이 없어. 필요가 없다고. 자, 근데 변이는 반드시 위치가 어디를 어느 방향으로 변했니? 방향을 붙여줘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A에서 B까지 갔으니까 얘는 어느 정도 방향이나 표현하면 돼. 이 차원은 나오지 않아. 근데 그냥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동서남북 하면 북동쪽 방향으로 그냥 한 5m, 3m 위치가 변했다 이렇게 표현해 주면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자, 어떤 원궤도를 따라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왔대. 의도가 다시 그 위치로 돌아왔으니까 위치의 변화량은 뭐겠어? 0이야. 위치는 변화가 없다 이거지, 결과적으로. 자, 근데 이동 거리는 그래도 한 바퀴 따라서 이동했으니까 실제 이동 거리는 몇 미터다? 5m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얘도 물리에서 가다가 돌아오는 운동을 하면 이 물체는 반드시 요 순간만큼은 속도가 뭘까? 속도가 0을 찍어야 운동 방향이 변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속도 0을 찍고 운동 방향이 변하는 이런 점을
반환점이라고 해요. 반환점. 자, 그래서 반환점을 찍고 돌아왔으니까 실제 이동 거리는 5m 가서 3m 돌아왔으니까 8m 이동했는데 변이는 얼마다? 결국 마지막 위치는 처음 위치랑 비교해서 얼마 변했다? 방향을 붙여줘야 돼. 마지막 위치는 처음 위치보다 동쪽이잖아. 서쪽이 아니잖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플러스, 보통 오른쪽을 플러스 하면 플러스 몇 미터? 2m만큼 위치가 변했다 하는 게 변이에요. 위치 변화량. 오케이. 그 다음에 밑에 속력과 속도도 한번 봅시다. 우리가 결국은 속력 내지 속도라고 표현하는 물리량은 뭐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는 거야? 이 물체가 얼마만큼 빠르게 움직이는지 알려주려고 쓰는 거야. 그래서 속력과 속도 이 정의 자체는 속도는 모든 그 변화를 뭐의 기준에서 잡냐면 초의 기준에서 잡는 거야. 시간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물체의 위치가 처음에는 0에 있었는데 나중 위치가 플러스 6이라는 위치가 됐어. 몇 초 만에? 3초 만에. 이렇게 되면 자, 이 물체의 변이가 얼마예요? 이 물체의 변이는 플러스 6m에 맞지? 자, 근데 그게 몇 초 만에 변했어? 오케이. 그게 3초 만에 변했어. 그래서 1초 만에 얼마나 변하니로 평균 잡아 알려주면 그게 속도다 이거지. 그러면 얼마예요? 2m/s 되는 거야. 2m/s. 그래서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생각하면 얘는 계속해서 2m/s로 쭉 3초 동안 왔다면 이만큼 변이를 가졌을 거다. 근데 그 우리가 이제 속도가 변하는 운동에 대해서 배워야 되잖아. 어떤 물체가 당연히 5m/s로 이런 속도로 오른쪽으로 5초라는 시간이 지난다면 얘는 몇 미터 이동했겠노 물어보면 1초에 5m씩 위치가 변한다 상황이니까 5초 지나면 얘는 25m 오른쪽으로 가 있는 상황일 거예요. 위치의 변화가 25m 생겼을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5m/s로 5초 갔으니까 25m 갔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려면 반드시 상황이 약속이 돼야 돼. 무슨 상황이어야 돼? 이 5초라는 시간 동안은 적어도 뭐가 변하면 안 돼요? 속도가 변하지 않았을 때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무슨 상황을 우리가 가정해야 쓸 수 있어? 등속도 운동 상황을 가정해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속도가 변한다는 차원에서는 얘가 속도가 어떻게 변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 그러면 이 5m/s라는 속도는 무슨 의미가 되겠노? 25m라는 거리를 그래도 몇 초 만에 갔어? 5초 만에 갔으니까 속도가 변했다 치더라도 등속으로 가정하면 평균적으로 얘는 얼마만큼의 속도로 갔다? 5m/s로 갔다라는 평균 속도의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평균 속도를 우리가 찾아주면 좋은 게 그 문제 상황을 무슨 상황으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등속도 운동 상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거지.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1m/s였다가 3초 뒤에 보니까 얘가 10m/s가 되었대. 그리고 그때까지 이동한 거리가 총 뭐 15m 이동했단다. 자, 속도가 마구마구 변하는 상황이야. 이 속도를 우리가 중간중간에 알 수가 없어. 하지만 그래도 뭐는 변하지 않아. 15m를 몇 초 만에 갔어? 3초 만에 갔으니까 평균적으로 보면 얘는 몇 m/s로 쭉 갔다고 생각할 때 5m/s로 쭉 갔다고 생각된다 이거지. 그게 평균 속도.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면 자, 평균 속도도 있고 평균 속력도 있는데 그 관계는 똑같아. 평균 속력은 속력과 속도의 관계는 속력은 스칼라다 맞지?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이라서 평균 속력을 계산할 때는 총 이동 거리로 우리가 계산하고 평균 속도를 계산할 때는 총 변이로 계산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상황이라면 얘는 총 걸린 시간이 10초래. 그러면 10초 동안 결국은 이렇게 왔잖아. 그러면 이동 거리로 따지면 7m 이동했네. 그러면 얘의 평균적인 속력은 얼마냐 물어보면 10초 만에 그래도 7m 이동했으니까 평균적으로 1초에 몇 미터씩 이동한 거야? 0.7m씩 이동했으니까 0.7m/s가 평균 속력이다 이거지. 근데 평균 속도의 개념으로 보면 평균 속도는
결국 얘가 처음에 출발점에서 도착점까지 변이가 얼마입니까? 3m니까. 그리고 방향 붙여주면 플러스 3m다, 맞죠? 그러면 10초 동안 플러스 3m라는 위치까지 갔으니까 평균 속도는 플러스 0.3m/s다. 오케이. 여기도 보면, 자, 결국은 원궤도를 따라서 돌아와서 원래 위치까지 갔으니까 평균 속력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총 5m라는 거리를 10초 만에 갔으니까 0.5m/s다. 그치? 근데 평균 속도는 0이다. 결국 변이는 없으니까. 위치가 변하지 않았으니까 평균 속도가 0이다. 자, 넘어가서 요소는 이제 그래프 한번 봅시다. 자, 등속도 운동 나왔네요. 등속도 운동은 저기 적혀 있는 대로 R자 힘이 0, 어떤 물체가 받는 힘이 다 더해서 0인 상태로 뭐가 없는 운동, 가속도가 0인 운동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다 이거지. 그러면 속도가 변하지 않아서 등속도 운동 하게 될 거고. 자, 여기서 이제 속력 시간 그래프, 우리가 계속 많이 그릴 그래프야. 자, 속력 시간 그래프를 보면 속력은 V, 얘가 T, 이렇게 하면 VT 그래프라고 합니다. 자, VT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노? 속도가 일정하니까 VT 그래프는 V가 변하지 않는 이런 모양으로 갈 거다 이거지. 예를 들어서 얘가 3m/s, 3m/s로 꾸준히 5초 동안 갔다면 얘는 몇 미터 이동하는 거야? 15m 이동하는 거다, 맞지? 그게 이 그래프에서는 3m/s랑 5초를 곱한 이 넓이, 이 넓이가 총 15m 이동했다 하는 이동 거리의 의미가 될 거다. 자, V가 변해도 상관없어요. 자, 만약에 속력이 변하는 운동이다. 그러면 속력이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변했다. 얘는 무슨 운동일까? 오케이. 왜냐하면 속력이 시간에 따라서 변하긴 변하는데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하잖아. 1초의 속력이 일정하게 변하니까 이거는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이다. 자, 이렇게 속력이 변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이동 거리 내지 변이는 어떻게 표현한다? VT 그래프에서 아래 넓이. 얘는 0초에서 5초 동안 얼마만큼 이동했냐? 이만큼 이동했다. 요게 얘 이동 거리다. 이거죠. 지금은 저기 그래프가 Y축이 속력에 대한 표현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없겠지. 속력은 방향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속도는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거 있었잖아. 이렇게 돌아오는 운동이 있는데 이게 총 3초 걸렸고 요게 2초라면 얘의 운동을 VT 그래프로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겠나? 그래도 만약에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그냥 편하게 0초에서 3초까지는 그래도 속도가 어느 방향이었어?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면 3초부터 2초 더하면 5초잖아. 3초부터 5초까지는 왼쪽으로 움직일 거니까 약간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다. 3초, 5초. 그러면 0초부터 3초까지는 속도가 그래도 위에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3초 이후에는 속도가 밑으로 아래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했으니까 요 지점이 무슨 의미가 되고 속도가 순간적으로 0이면서 방향이 바뀌는 반환점의 의미가 되고 지금 여기서 VT 그래프에서 아래 X축과 이루는 면적, 그래프가 이루는 면적 이런 것들이 이동 거리 변이의 의미라며. 근데 얘가 만약에 방향이 충분히 필요한 속도라면 요 그래프에서 이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래프의 넓이는 그래도 어느 방향의 변이? 오른쪽으로 간 넓이를 의미한다면 얘는 왼쪽으로 간 넓이를 의미한다 이거지. 그러면 얘가 S1이고 얘가 S2라면 요 최종 이 물체의 요 변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노? S1만큼 갔다가 S2만큼 돌아왔으니까 S1 마이너스 S2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그래서 VT 그래프에서 요 X축과 이루는 면적이야. 이런 거 그냥 이제 계속해서 넓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넓이. 넓이를 표현하면 요 넓이는 무슨 의미가 된다? 이동 거리. 속력 그래프였으면 이동 거리. 속도 그래프였으면 변이의 의미가 될 거다. 변이의 의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이동 거리랑 t 그래프야. 시간 그래프. 그러면 등속도 운동이니까 등속도 운동에서 이동 거리는 시간에 뭐 하겠노? 같은 시간 동안 계속 똑같이 이동할 거니까 얘는 비례해서 계속 이동 거리가 증가할 거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에서 만약에 기울기를 찾아보면 그래프에서 기울기라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지금은 그 x축이 뭐에 대한 축이야? 시간에 대한 축이고 y축이 뭐에 대한 축이야? 거리, 이동 거리에 대한 축이다. 맞지? 그러면 이렇게 구해주면 요거는 물리에서 무슨 의미다? 1초에 얼마나 가는 물리량이냐? 이게 속력의 의미다. 이거 속력. 그래서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를 찾아주면 이게 속력의 의미가 되겠다. 그래가지고 여기 기울기 보면 기울기 변하고 있나 안 변하나? 기울기가 안 변하니까 속력이 변하지 않는 등속도 운동이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됐어. 이러면 기울기가 변하잖아. 점점 어떻게 되노? 초반에는 곡선에서 기울기를 따지는 방법은 접선이지. 자, 초반에는 기울기가 낮았는데 완만했는데 점점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가팔라지네. 그러면 속력이 빨라지는 운동에 대한 표현이다. 오케이. 다음 넘어가서 이거 한번 볼까? 자, 개념학인데 아래 두 물체의 이동 거리의 비를 구하여라. 쉽네. 자, 첫 번째 물체 A는 V의 속력으로 꾸준하게 몇 초 동안 이동했고 T초 동안 이동했고 얘는 3V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3T초 동안 이동했대. 그러면 이동 거리의 비가 몇 대 몇일까? 1대 9다. 그렇지? 그래서 속력과 시간의 곱한량으로 이동 거리를 매겨준다.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얘는 뭐고 보니까 자, B의 이동 거리가 A의 이동 거리의 4배가 되게 만들란다. 그러면 얘는 속력이 얼마일까? 이것도 뭐 역으로 생각하면 되겠네. 오케이. 일단은 이렇게 생각해보자. 운동 시간이 얘보다 2배 더 긴데 속력을 몇 배로 맞추면 총 이동 거리가 4배 될까? 속력을 2배로 맞추면 되겠지, 2배로. 그래서 이 운동이 그래. 자, 어떤 물체가 V로 꾸준하게 운동을 하면 이게 등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이 물체가 S만큼 운동한 게 이 모습이고 그 다음에 3S만큼 운동한 게 이 모습이래. 요게 첫 번째 구간이고 요게 두 번째 구간이야.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두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대 몇일까 물어보면 등속도 운동이라고 가정했을 때 S, 3S니까 길이가 3배니까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도 3배 더 길 거다 할 거야. 그러면 등속도 운동에서는 얘들의 위치 변화를 보면 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쉽다.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가 쉬운 거야.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이랑 등속도 운동의 차이는 속도가 안 변하니까 위치가 시간에 따라서 일정하게 변하는 게 등속도 운동이야. 맞죠? 근데 등가속도 운동은 시간에 따라서 뭐가 일정하게 변하는 게 등가속도 운동이야. 자, 가속도라는 게 5m/s 제곱, 얘가 플러스다. 이거는 어떤 가속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1초에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플러스 방향으로 얼마만큼 변한다? 5m/s만큼 변한다. 자, 근데 이 가속도가 일정한 게 무슨 운동이야? 등가속도 운동이야. 그러면 1초의 속도가 계속해서 플러스 50 변하면 돼. 그러면 이런 운동을 하는 물체는 시간에 따라서 뭐가 일정할까? 가속도로 인한 속도 변화량이 일정한 거지. 자, 요거랑 똑같아. 이거는 등속이라서 거리에서 시간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다면 약간 요런 거. 얘가 만약에 속도가 계속 빨라지는 그래도 등가속도 운동이래. 그러면 어떤 물체가 속도가 V였어.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속도가 3V가 됐대. 그 다음에 이 물체는 속도가 5V가 됐대. 첫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과 두 번째 구간을 통과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몇 대 몇일까요?
얘가 등가속도 운동이라면 1대 1일 거야. 어디에 그 정보가 있어? 속도가 변화한 모습. 자, 처음 속도가 V이고 나중 속도가 3V네. 그러면 속도 변화량. 보통 우리가 변화량 하면 물리에서는 이거를 적어요. 얘가 뭐예요? 델타. 요게 이제 우리 학원 이름 맞지? 델타 V라고 적어요. 그러면 첫 번째 구간에서 속도 변화량은 얼마니 물어보면 얼마예요? 함량 붙여줘야 돼. 플러스 V가 플러스 3V가 됐으니까 얼마 변한 거예요? 플러스 2V 변한 거예요. 두 번째 구간에서는 속도 변화량이 얼마니 물어보면 두 번째 구간도 플러스 2V 변한 거예요. 자, 근데 등가속도 운동의 가속도가 일정하다는 운동의 특징이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일정하게 변한다가 특징이잖아. 그러면 EV 변화시키는 시간과 그 다음 EV 변화시키는 데 걸리는 시간은 똑같겠지. 그래서 두 구간은 시간이 같은 구간이다. 오케이. 갑자기 가속도가 좀 나봤어요. 자, 다음. 얘는 뭐고? 자, 두 물체가 아래 그린 것 같이 마주보고 온대. 자, 마주보고 이 두 속력을 온단다. 이 두 물체는 몇 초 후에 만날까? 5초. 왜 5초야? 마주보고 오는데. 그렇지. 얘는 1초에 몇 미터씩 오고? 2미터. 얘는 1초에 몇 미터? 4미터. 그러면 얘들 둘 사이의 거리는 1초에 몇 미터씩 줄어들까? 6미터씩 줄어들 거야. 그러면 몇 초 뒤에 30미터를 다 따라잡을 수 있을까? 6초, 5초 뒤에 30미터 따라잡으면 되겠지. 그러면 5초 뒤의 모습이 얘가 몇 미터 가고 얘가 5초 뒤에 몇 미터 와서 여기서 충돌한 후, 뭐야? 각각은 얘는 5초 뒤에 몇 미터? 10미터고 얘는 5초 뒤에 몇 미터? 20미터 와서 둘이 만나서 충돌할 거다. 음. 요거를 뒤에서 우리가 다가가는 속도 이런 거 하나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은 두 물체가 다가가는 상황이잖아. 다가간다는 속도로 표현했을 때 얘는 다가가는 속도가 얼마라고 표현하면 되겠냐? 1초에 몇 미터씩 두 물체는 다가가겠냐? 6미터. 그래서 다가가는 속도는 6미터 per second인 거다. 오케이. 한번 더, 요 밑에 있네. 자, 밑에도 한번 보면. 자, 두 물체 상황이 저래.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10m고, 자,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10m고, 뒤에 있는 물체는 5m per second, 앞에 있는 물체는 3m per second. 자, 얘네들 둘이 같은 위치를 스치는 데까지 몇 초 걸릴까? 몇 초? 5초 맞지? 5초 걸릴 거야, 5초. 왜? 앞에 있는 물체랑 뒤에 있는 물체랑 똑같이 갈 건데, 1초에 뒤에 있는 물체가 몇 미터 더 많이 가는 거야? 초당 2m씩 더 많이 가니까. 몇 미터 더 많이 가면 둘이 만날 수 있어? 10m 더 많이 가면 둘이 만날 수 있다 맞지? 그래서 5초 뒤면 얘는 15m 이동하고 5초 뒤면 얘가 25m 이동해서 두 물체가 같은 위치를 스칠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런 계산할 때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3이고 5니까 얘가 얘보다 얼마 더 빠르다? 2m per second 더 빠르다. 이게 지금 이 두 물체의 무슨 속도다? 다가가는 속도다. 그러면 2m per second라는 속도로 다가가서 몇 미터 다가가면 둘이 스치는 거야. 10m 다가가면 스친다. 그치? 요게 5초. 자, 그러면 요게 5초인 순간인데 5초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속력이 유지가 된다니. 5초 이후에는. 얘가 얘보다 뭐 하겠노? 앞서 나갈 거야. 1초에 몇 미터씩? 2미터씩. 그러면 여기서부터 3초가 더 지난 상황이면 두 물체 사이의 거리는 누가 몇 미터 앞서 있을까? 여기서 3초 뒤의 상황이야. 그러면 누가 몇 미터 앞서 있을까? B가, 미안. 이게 B. B가 A보다 몇 미터? 6미터 앞서 있을 거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을 우리 그
또 VT 그래프랑 ST 그래프 배웠으니까 한번 그려봅시다. VT 그래프는 어떻게 되겠노? A 물체의 VT 그래프는 3m/s로 쭉 일정한 게 A 물체의 VT 그래프다, 맞죠? 그 다음에 A 물체, 그 다음에 B 물체의 VT 그래프는 5m/s로 일정하다는 게 B고 요게 A겠네. 자, 그러면 저기서 말하는 5초인 순간, 5초인 순간에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0인 순간이잖아, 맞지? 그러면 요게 무슨 의미겠어? 요 넓이가 무슨 의미겠노? VT 그래프에서 그래프의 아래 넓이는 총 이동 거리, 변이의 의미였는데 A는 요만큼 이동하는 반면에 B는 얼마만큼 이동해요? 요만큼 이동한다, 맞지? 둘의 차이에 대한 넓이니까 A보다 B가 많이 간 길이다, 맞지? 요게 몇 미터가 되는 순간? 10m가 되는 순간 둘이 만날 거고. 그렇습니까? 지금 여기서 3초가 더 지난 상황이 8초인 순간. 8초인 순간 보면 둘이 여기서 만났는데 추가로 B가 A보다 몇 미터 더 많이 갔다. 6미터 더 많이 가서 벌어져 있을 거다. ST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겠노? 처음부터 B보다 A가 몇 미터 더 앞서 있었어? 10미터 더 앞서 있었다, 맞지? 근데 A는 속도가 3m/s니까 A는 이런 식으로 그 위치가 점점 변하는 반면에 B는 기울기가 A보다 좀 더 가파른 5m/s다, 맞죠? 그러면 B는 이런 식으로 위치가 변할 거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몇 초가 됐을 때 5초가 됐을 때 두 물체는 같은 위치에서 만날 거고 추가로 3초가 더 지나면 8초일 때는 두 물체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몇 미터 날 거다. 6미터 날 거다. 그리고 이 두 물체의 위치의 차이, 두 물체 사이의 거리가 1초에 몇 미터씩 가까워진다. 2미터씩 가까워지는 이런 상황이다. 오케이. 넘어보자. 자, 그 다음에 가속도. 자, 가속도라는 거는 정의 자체가 속도의 변화를 알려주는 물리량이니까 얼마만큼 속도가 1초당 변하는지, 얼마만큼 빠르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0m/s에서 2m/s가 되었다. 2초 만에 이렇게 되었다. 얘는 가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등가속도로 가정했을 때. 가속도는 변하지 않는다 가정했을 때 가속도가 얼마로 일정한 거야? 마이너스 4. 이렇게 10m/s에서 2m/s가 되었다. 속도 변화량이 얼마니 물어보면 속도 변화량이 마이너스 8m/s. 요게 몇 초 만에 그렇게 됐어요? 2초 만에 이렇게 됐으니까 가속도라는 거는 1초 만에 속도가 얼마나 변하는지 말해주는 물리량이니까 이렇게 나눠주면 얘가 마이너스 4m/s 제곱이 되겠다. 그러면 우리 힘도 한번 섞어보자. 자, 얘가 2kg이네. 자, 얘는 앞뒤로 힘을 받는데 어느 방향으로 힘을 더 크게 받겠노? 속도가 느려지는 거 보니까 왼쪽으로 힘을 더 많이 받겠네. 자, 왼쪽으로 받는 힘이 얘가 20N이야. 오른쪽으로 얼마 힘을 받으면 이렇게 운동할 수 있을까? 식은 이거였어. 질량이 2kg짜리 물체가 가속도 마이너스 4를 가지려면 알짜 힘을 얼마나 받게 만들어줘야 돼?
힘이 얼마나 필요해? 왼쪽 방향으로. 2kg을 왼쪽으로 사라는 가속도를 가지게 만드는데 필요한 힘이 이거야. 얼마만큼? 8만큼 필요한 거야. 자, 근데 얘는 지금 이렇게 힘을 받고 있는 상태인데 왼쪽으로 8만큼 필요한 상황이야. F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12N이다. 마이너스 8N다 합니다. 됐어. 자,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한번 가봅시다. 자, 일단은 첫 번째 그래프는 XY축이 시간과 가속도다, 맞죠? 자, 등가속도 운동이니까 가속도가 변하지 않아요. 자, 가속도가 플러스 2m/s 제곱이라고 해보죠. 자, 이 가속도로 시간이 5초? 5초 지났다 해볼게. 그러면 이 면적의 의미는 뭐가 되겠노? 2라는 가속도로 5초가 지난 후에 변하니까. 여기 지금 얼마고? 가속도 2로 5초 지나면 10이 변했겠지. 그러면 요게 무슨 의미가 되는 거예요? 10만큼 뭐가 변했다. 속도가 10m/s만큼 변했다 하는 물리학이 되겠다, 맞죠? 그래서 AT 그래프에서 우리가 넓이를 찾아주면 요게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하는 델타 V 의미가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그래프는 아까 우리가 했던 거야. VT 그래프. VT 그래프에서 면적은 VT 그래프에서 면적이 뭐예요? 이동 거리 또는 변이의 의미였다, 맞죠? 얼마나 이동했는지. 자, 근데 속도가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 이 속도도 마찬가지. 변하긴 변하는데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 일정하게 변한다, 맞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무슨 운동이야? 그래도 일정하게 변하니까. 등가속도 운동이고, 이 VT 그래프에서 이 변하는 기울기, 이 기울기를 구해주면 또 델타 T, X 변하는 분의 Y 변하는 그게 되니까 얘는 가속도의 의미가 될 거다. 가속도가 일정한 상황이고. 자,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평균적으로 이렇게 본다 했잖아.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 등속을 가정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좀 키우죠. 자, 얘가 V0의 속도로 가고 있다가 속도가 좀 빨라져서 T초 후에 V라는 속도가 되었어. 가속도 한번 표현해 볼까? 가속도 얼마인데 그러면 얘는 속도가 2m/s에서 일단 한 거라. 속도가 10m/s가 되었어. 이게 4초 걸렸대. 가속도가 얼마인 거예요? 플러스 2m/s 제곱인 거야. 그러면 얘는 가속도 문자로 표현해 보면 V0에서 빨라져서 V가 되었어. T초 만에. 그러면 가속도는 V와 V0의 차이가 속도 변화량이겠지. 그거를 뭘로 나누어 주면 T로 나누어 주면 가속도가 나오겠다. 자, 그리고 이렇게 속도가 변하는 상황에서는 이런 식을 적을 수가 없어. 어떤 속도 곱하기 시간으로 이동 거리 또는 변이를 나타내기가 어렵다, 맞지? 그래서 이런 상황은 등속도 상황에서만 쓸 수 있다 했는데 가속도가 있어서 속도가 변하더라도 그래도 얘는 이 길이를 t초 만에 일정하게 갔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를 우리가 알면 여기에 그 속도를 넣어도 된다 했어. 그래도 속도가 변하지만 일정하게 갔다고 가정한다면 그 속도는 무슨 속도다? 평균 속도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 그래프에서 넓이가 이동 거리 변이를 알려준다면 어차피 0초부터 t초까지 얘는 이만큼 이동한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등속으로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고 싶으니까 이만큼의 넓이는 똑같이 이동을 하되 속도가 안 변하는 상황으로 만들고 싶으면 얘랑 얘의 정중앙으로 연결해주면 이 넓이는 우리가 구하고 싶은 넓이랑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때 얘 속도를 우리가 무슨 속도로 가정하고 평균 속도를 가정하고 이동 거리 내지 변이를 구해줘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써봅시다. 어떤 물체가 등가 속도 운동하는데 2m/s에서 8m/s가 되었대. 이렇게 되는 게 3초 후였대. 얘는 이동 거리가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면 속도가 빨라지고 있으니까 이 3초 동안 얼마의 속도로 갔다라고 계산을 할지 우리가 잘 모르겠잖아, 맞지? 자, 근데 어차피 조상은 똑같아. 그래프를 그리면 2m/s에서 얘가 8m/s가 될 때까지 꾸준하게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했단 맞지? 자, 그렇게 해서 총 3초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얘가 이만큼 이동을 했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얘 넓이다 이거지. 이만큼 이동했을 거니까. 근데 이 넓이는 어차피 어떤 속도로 쭉 갔다 해도 상관이 없다. 이 3초 동안만큼. 이렇게 쭉 갔다고 생각해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이 속도는 얼마입니까? 2m/s와 8m/s의 중간값이 5m/s다 이거지. 그래서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어떤 구간에서 이동 거리를 찾을 때 처음 속도와 나중 속도의 평균값, 이 평균값을 평균 속도로 써서 찾아도 상관이 없다 이거죠. 그러면 몇 미터야? 2에서 8을 찍으면서 갔으니까 평균 속도가 5m/s. 그걸로 3초 이동했으니까 15m 이동할 거다. 자, 그리고 지금 이 평균 속도 찾으면 평균 속도가 5m/s라 했어요. 이 5m/s는 가상의 속도야. 실제 얘가 이 속도를 찍고 가. 찍고 간다 맞지? 언제 찍노? 1.5초 뒤에. 자, 이 5m/s라는 속도는 2에서 8이 되는 요 사이에 5m/s를 찍는다 맞지? 근데 이 5m/s라는 속도는 얘가 몇 초일 때 찍는 속도다? 이 전체 구간의 시간의 절반일 때 찍는 속도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1.5초 뒤에 5m/s를 찍었을 거고 한 번 더 1.5초가 지나면 8m/s로 가고 있는 상황이 될 거다. 오케이, 가봅시다. 뒤에 개념 확인 가보자. 지성스. 자, 그래프 한번 그려볼 건데 t는 0초인 상황이고 그림의 상황이고 1초 뒤와 3초 뒤의 모습을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나타내보자 하는 거예요. 자, 얘는 1초 뒤에 어떻게 되겠노? 아, 이거 너무 그거 하네. 자, 얘가 0초인 순간이 가속도 2로 4m/s로 초기 속도가 있다 맞죠? 자, 1초가 지났어. 1초 뒤에 얘 속도는 얼마가 됩니까? 오케이. 2가 더 증가해서 6m/s가 될 거고 1초 동안 얘는 몇 미터 이동한 거야 그래서 변이가 4m/s에서 6m/s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5m/s로 간 거니까 1초 동안 가면 몇 미터? 5m 갔을 거다 이거지. 한 번 더. t는 3초일 때. 자, 몇 초 뒤의 모습이에요? t는 3초면. 요게 t는 1초.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t는 3초. 그러면 몇 초 뒤의 모습이에요? 데이터 값이다 맞지? 2초 후의 모습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2초 후에 얘는 속도가 어떻게 되었고 10m/s. 4만큼 증가해서 10m/s가 되었을 거고. 그러면 6m/s에서 10m/s가 되면서 평균적으로 얼마만큼 갔고 8m/s로 평균적으로 갔고 그걸로 2초 동안 이동했으니까 얘는 몇 미터 이동했고 16m 이동했다. 네.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면
자, 4에서 1초, 2초, 3초 지나면서 초당 2m/s씩 증가하겠다, 맞죠? 그러면 2씩 증가해서 얘가 자, 얘는 속도가 6이 되었을 거고 그 다음에 8이 되었을 거고 10이 된 모습이 3초 뒤의 모습이다 이거지. 그러면 요 구간 처음에 0초부터 1초짜리 구간에 이동 거리를 구하고 싶어서 요 구간에서 우리가 뭘 잡았어? 평균 속도 얼마로 갔다고 잡았어요? 5m/s로 갔다고 잡았고 그 다음에 6에서 10m/s로 가는 모습에서 평균적으로 얼마의 속도로 갔다? 8m/s로 쭉 갔다 하고 우리가 총 넓이를 이렇게 계산한 게 평균 속도다. 그렇지? 그래서 각 구간이 5m와 16m가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 자, 두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인 8m/s는 몇 초일 때 속도입니까? 2초일 때 속도다. 그죠? 1초와 3초의 시간의 정중앙일 때 실제로 얘가 찍는 속도였다. 한 번만 더. 첫 번째 구간의 평균 속도는 5m/s래. 몇 초일 때 속도예요? 0.5초일 때. 전체 구간이 1초니까 정중앙이 0.5초일 때 찍는 속도가 5m/s다. 오케이. 여기 그래프 얘로 바로 가보자. 자, 다음 그림은 t는 0초일 때고 가속도가 마이너스 2야. 가속도가 마이너스 2다 보니까 속도가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노? 점점 느려질 거야, 맞지? 1초에 마이너스 2m/s 제곱. 마이너스 2m/s씩 감소한다. 자, 그래서 그렇게 등가속도 운동에서 2초 뒤의 모습과 7초 뒤의 모습을 바라볼 건데, 자, 일단은 2초 뒤에 한번 보자. 2초 뒤에는 얘가 속도가 얼마나 많이 넣어? 얼마가 되어 있겠노? 오케이. 2씩 줄어서 2초 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어디로 가고 있노? 오른쪽으로 2m/s로 가고 있을 거다. 그러면 그때까지 얘 이동 거리 얼마고? 여기 t는 2초. 평균 속도 계산해서 6이랑 2의 평균 속도는 4m/s. 요걸로 2초 이동했으니까 얘는 8m 이동했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7초일 때 모습을 그리라는데, 자, 7초는 너무 기니까 얘가 정지할 때가 언제인지 한번 그려보자. 얘는 언제 정지하겠노? 오케이. 여기서 1초 더 지난 3초일 때 얘는 정지할 거야, 맞지? 자, 정지를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가속도는 마이너스 2다, 맞지? 그럼 이제 얘가 어떻게 되겠노? 왼쪽으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요 t는 3초인 지점이 무슨 위치가 됐어요? 반환점이 됐어. 자, 그러면 요 등가속도 운동에서는 이 VT 그래프가 항상 일직선이다 보니까 여기가 지금 우리가 3초가 반환점이 됐어.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2초일 때 모습을 그렸거든. 그러면 얘가 돌아오다 보면 앞서 2초일 때 위치를 지나가게 될 거야. 맞지? 어떤 모습으로 언제 지나갈까? 다시 돌아온다는 운동은 어떻게 하면 돌아올까? 2초일 때 모습이 여기라면 2초 이후에 3초까지는 앞으로 갔다 맞지? 근데 3초 이후에 똑같이 몇 초 동안 뒤로 돌아오면 1초 동안 뒤로 돌아오게 되면 돌아오는 거리가 얘랑 대칭이라서 똑같겠네. 그러면 얘가 4초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랑 똑같다? 2초인 모습이랑 위치가 똑같을 거다 이거지. 그 대신 그때 운동 상태, 속도의 상황은 얘랑 무슨 상황이에요? 정반대 방향으로 같은 크기의 속력으로 지나갈 거다 이거지. 그러면 이 물체는 2초일 때랑 똑같은 위치가 될 거고 그때 속도는 마이너스 방향, 반대 방향으로 얘랑 똑같은 2m/s일 거다 이거지. 자, 그러면 7초일 때는 어디쯤일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까?
출발하고 7초가 지나면 얘는 어느 정도까지 가도 갔겠노? 이거보다 출발할 때 위치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딱 여기를 다시 스쳐 지나갈 때 이게 몇 초일 때 모습이야? 오케이? 여기 6초일 때 모습이야. 6초일 때 이쪽 방향으로 속도가 얼마나? 얘가 3초 지나서 0 찍었고 다시 3초가 지나서 돌아오고 있다며. 이때 속도는 얼마겠노? 이때랑 방향만 반대인 마이너스 6m/s. 그러면 7초일 때 모습은 이때부터 몇 초 더 지나면 돼? 1초 더 지나면 되네. 그러면 얘는 속도가 얼마? 마이너스 8이고 이 처음 위치로부터 얼마만큼 뒤로 갔겠노? 자, 6초일 때 여기 있었다. 7초일 때 여기 있고 얘 얼마만큼 갔겠노? 1초 동안 얼마만큼 갔니? 물어보는 거잖아. 마이너스 6으로 오다가 마이너스 8이 됐네. 평균 속도 얼마? 마이너스 7. 그걸로 1초 지났으니까 몇 미터 뒤로 갔다? 7m 뒤로 갔다. 7m. 자, 그러면 도합으로 따지면 얘는 0초부터 7초까지 어떤 운동을 했니? 하면 이렇게 되는 운동을 했다, 맞죠? 그러면 이런 운동에서 봤을 때 이 7m라는 거는, 마이너스 7m라는 거는 변입니까? 이동 거리입니까? 변이의 의미가 될 거예요, 변이. 자, 그러면 어차피 얘가 처음에 0초일 때 플러스 6에서 출발한 거, 요때부터 7초가 지나서 마이너스 8이 될 때까지 가속도가 변한 적 있나 없나? 가속도가 변한 적이 없다, 맞죠? 그러면 평균 속도를 똑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 자, 지금 우리가 요거 7m 구할 때 6초까지 왔다가 6초에서 7초까지 갔잖아. 그렇게 말고 0초부터 7초까지 한 번에 가볼게. 그러면 평균 속도 얼마예요? 0초일 때 플러스 6이었고 속도가 7초일 때 마이너스 8이야.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이야. 평균 속도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다, 맞죠? 자, 평균 속도는 뭐를 가정한 속도야? 그 속도로 계속 그 속도로 움직였다고 가정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때부터 이때까지 총 7초인데 7초 동안 마이너스 1로 갔다고 가정해도 뭐는 똑같아. 변이는 똑같다 이거지. 그래서 반환점을 중간에 찍거나 말거나 가속도가 변하지 않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면 평균 속도는 똑같이 계산해도 된다. 자, 요거 다시 한번 가볼게. 자, 어떤 물체가 오른쪽으로 4m/s로 가고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5초 5초 후의 모습이 얘가 이쪽 방향으로 6m/s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는 가속도가 얼마고? 이게 0초, 이게 5초 이때 모습. 오케이. 플러스 4였다가 속도가 마이너스 6이 됐어. 가속도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속도가 얼마나 변했어? 플러스 4에서 마이너스 6이 되면 마이너스 10이 변한 거야. 그게 몇 초 만에 변했어? 그러면 1초 만에 얼마씩 변한 거야? 마이너스 20 변한 거예요. 자, 얘는 가다가 돌아왔으니까 반환점이 있었을 거야. 반환점. 순간적으로 얘가 정지해서 운동 방향이 바뀌는 점. 요거는 몇 초일 때 이 위치를 지나게 됐어? 이렇게 2초일 때 이 속도가 0이 되면서 반환점을 찍었을 거야. 요게 2초일 때야. 자, 그러면 이 길이 얼마입니까? 컴온. 얼마? 5m. 자, 뭘로 갔어? 요거 돌아오는 거 했어? 아니면 여기서 바로 갔어? 둘 다 상관없어요. 자, 여기 돌아오는 걸로 생각하면 요거는 몇 초일 때 모습이고 얘가
0초일 때 여기 있다가 반환점 찍고 돌아왔잖아. 반환점을 찍는 데까지 몇 초 걸렸어? 2초. 그러면 다시 돌아오는데도 몇 초? 2초 걸릴 거야. 돌아오는 데는 2초 걸릴 거야. 그러면 총 얘는 4초 지난 모습이야. 속도 뭐예요? 항상 돌아오는 운동에서 등가속도 운동에서 돌아온다는 것은 반환점을 기준으로 같은 시간 전과 후면 얘는 넓이가 같아서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 지금은 이게 반환점을 기준으로 2초 전과 2초 후잖아. 그래서 돌아왔을 때 얘들의 속도의 모습은 얘가 플러스 방향의 어떤 속도라면 똑같이 얘는 마이너스 방향의 어떤 속도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속도는 뒤집어 주면 된다. 그러면 이 길이를 물었으니까 4초부터 5초까지는 이 길이는 그냥 이동 거리로 구하면 돼요. 그러면 4에서 6을 찍으면서 평균 속도 얼마로? 5로 왼쪽으로 갔네. 그렇게 1초 갔으니까 5m라고 하면 될 건데 만약에 처음 상황에서 이거를 구하라는 상황이 아니고 처음 상황에서 이거를 물었으면 나 같으면 이제 얘가 갔다가 이렇게 가는 운동이니까 지금 물어보고 있는 이 길이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변이의 의미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평균 속도로 전체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다. 그러면 플러스 4로 출발해서 마이너스 6으로 끝났으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6 2로 나누면 평균 속도가 마이너스 1m/s다. 그러면 마이너스 1m/s로 전체 시간 5초 동안 꾸준히 갔다 생각해도 변이는 상관이 없다 이거지. 그래서 5m 찾아주면 된다. 근데 만약에 이 얘의 5초 동안 총 이동 거리를 물었으면 이렇게 찾아주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평균 속도잖아. 이동 거리로 찾아가겠으면 요거를 구해서 2배 해서 더해주면 돼요. 그러면 총 이동 거리 얼마입니까? 요거 얼마고? 요거 얼마인지 찾는 거잖아. 속도 4에서 뭐 되는 데까지? 0 됐잖아. 그럼 평균 속도 얼마고? 2로 몇 초 동안 갔나? 요게 몇 초? 2초잖아. 그러면 몇 미터 갔어요? 4미터. 4미터 갔다가 4미터 돌아와서 5미터 갔잖아. 그러면 총 이동 거리는 13미터. 자, 이동 거리까지 구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평균 속도 말고 평균 속력은 얼마인 건데? 평균적으로 총 이동 거리가 445라서 15, 13m. 그거를 몇 초 동안 갔어? 그래도 5초 동안 갔잖아. 그러면 평균적인 속력은 평균 속도랑 전혀 다른 거야. 평균 속력은 얘는 얼마? 5분의 13m/s다. 오케이. 어. 그래프는 말고 이거 한번 다시 한번 표현해 보자. 자, 문제 조건 한번 보고. 자, 현재 오른쪽으로 10m/s로 가고 있는 이 물체야. 자, 얘가 10m/s로 오른쪽으로 가고 있대. 자, 이 물체가 5초 뒤에 왼쪽으로 40m/s가 되었단다. 반환점도 한번 찾아보고 가속도 찾아보고 그 5초 동안 위치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찾아보고 그림을 그려보자 이거지. 했나? 자, 일단은 5초 뒤에 속도 방향이 변한 거 보니까 돌아가는 운동인 것 같아. 그러면 반환점이 충분히 의미가 있는 점이 될 수 있어. 자, 5초 뒤에 얘가 돌아가다가 속도를 얼마 찍었냐면 마이너스
40m/s를 찍은 게 5초일 때 모습이에요. 그러면 가속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m/s 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는 몇 초 뒤에 반환점을 찍을 걸로 예상이 돼요. 오케이? 1초 뒤에 반환점을 찍고 돌아갈 걸로 예상이 된다. 그러면 원래 처음에 출발한 위치를 지나갈 때는 몇 초일 때 모습일까? 2초일 때 모습일까? 반환점을 찍고 1초 더 지나서 마이너스 10m/s의 모습으로 출발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최종 위치는 원래 위치에서 몇 미터 왼쪽에 있는 점이냐? 이제 이거 가보자. 10m/s로 출발했고 마이너스 42로 끝났어. 총 5초래. 평균 속도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왜? 다시 플러스 10으로 출발했고 마이너스 40으로 마무리됐어. 둘의 평균은 마이너스 15m/s겠지? 이거 하고 있다 이거. 자, VT 그래프가 이렇게 돼. 얘가 플러스 10에서 출발했고 마이너스 40으로 마무리됐어. 요게 0초부터 5초까지 모습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플러스 10하고 마이너스 40의 정중앙은 어디냐 물어보면 정중앙은 마이너스 15m/s다 이거지. 자, 이 마이너스 15m/s로 5초 동안 쭉 갔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거야. 이게 쭉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해도 뭐랑 다르지 않다. 요만큼 앞으로 갔고 요게 이 거리가 요거야. 그 다음에 요만큼 뒤로 갔고 요 거리가 이거야. 그러면 앞으로 간 거랑 뒤로 간 거 빼주면 이 빨간색 넓이랑 다르지 않다는 거지. 그래서 충분히 평균 속도의 의미를 가진다는 거예요. 오케이? 요거 한번 볼게. 자, 요 넓이 똑같이 여기 그릴게. 여기 그리면 10만큼 올려서 요렇게 하면 요 넓이랑 요 넓이랑 같겠지?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변이는 여기서 무슨 넓이야? 여기서 요거 뺀 거 결과는 요 넓이다 맞지? 근데 요게 딱 이거랑 이거의 정중앙이다 보니까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넓이 대신에 뭘로 구해도 된다? 요걸로 구해도 되는 거예요. 요걸로. 그래서 그 중간에 반환점이 있어도 가속도만 변하지 않는 운동을 해준다면 그냥 평균 속도는 처음과 나중의 합의 절반이다 이거지. 그러면 플러스 10에서 마이너스 40이니까 평균 속도 마이너스 15로 몇 초 동안 이동했어요? 5초 동안 이동했다. 그러면 이 길이는 얼마냐? 75m 이동했을 거다. 그치? 그러면 이 75m는 5초 동안의 변이고 마이너스 75m 변이고 만약에 이동 거리를 물어보면 이동 거리는 얼마고? 얘가 이까지 정지할 때까지 일단 몇 미터 갔나? 아니다. 다시. 5m 갔지? 평균 속도 5로 1초. 그러면 5m 갔다가 5m 돌아와서 75m 뒤로 갔으니까 전체 이동 거리는 85m. 그러면 평균적인 속력은 5초에 85m 이동했으니까 13m/s. 그게 평균 속력이다. 17 아이가? 미안하다. 17m/s. 왜 더 작아졌나? 17m/s가 평균 속력이다. 아씨. 일단 숙제 좀 내보자. 우리가 단원을 2개 나가서 숙제가 조금 2개로 나눌 수 있을 거야. 먼저 그 25페이지에 이제 앞으로는 따로 서술형 문제는 그냥 너네가 했던 문제 푸는 걸로 하자.
자, 25페이지에 보면 그 1번부터 6번까지. 그게 우리가 수업 시간에 풀었던 문제들이다, 맞지? 맞지? 그거 서술형 문제 풀어보고, 요것도 답 있대, 뒤에. 그 다음에 객관식 넘어가서 33페이지. 체크 좀 잘 해놓자. 33페이지에 1번부터 14번까지. 그 다음에 뒤에 그래프 살짝만 풀어보자. 뒤에 2단원에 109페이지에 1번부터 너무 많으니까 15번까지 112페이지에 15번까지 그거를 한번 풀어보자.